역시나였습니다.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의 상부조직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이 죄를 우리 역사가 당신들을 용서할까요? 절대로 용서할 리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도대체 왜 부른 겁니까? 그 흔한 통화 기록 하나 없이 이재명 대표를 왜 부른 겁니까? 그 흔한 계좌 추적 증거 하나 없이 약 400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흔한 통화 기록 하나 안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흔한 통화 기록 하나 없습니다. 그 흔한 계좌 증거 하나 없습니다. 이런데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부른 겁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는 왜 된 겁니까? 공부 잘해서 나라 범죄 잡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엉뚱한 조사만 하고 있으니 그 검사는 그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국민 앞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른 이유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알리바이입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면 기꺼이 비회기 기간에 발부해라 라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설에서 아주 일찌감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이제서야 내용 없이 불러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쌓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회기가 아닌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친다면 그렇게 치세요. 그러나 그 체포영장 칠 이유와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에게 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국민들에게 졌습니다.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렇게 수사할 시간에 김만배 씨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어 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조우형이라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1,000억, 대출의 브로커로 10억의 리베이트 비용을 받아서 브로커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에서 이 사람을 수사했지요. 수사했던 것은 바로 부산지검 중수부 이과장이 그 유명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중수부 이과장, 중수부에서 조우영을 조사했습니다. 중수부장은 그 유명한 김홍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 위원장으로 앉힌 사람이지요. 당시 조우영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검사의 선배 검사였고 특검을 같이 했었지요. 그것은 그 뒤에 특검을 같이 했지만 바로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구속되어 있지요. 자, 김홍일 중수부장, 윤석열 중수 이과장, 그리고 변호사 박영수, 이들과 조우영은 당시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5년에 조우영은 다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받고 실형을 살게 되죠. 조우영은 그때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우리는 대장동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설마 거기에서 윤석열의 이름이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수 이과장 윤석열, 중수부장 김홍일, 그리고 박영수 특검, 이 세 사람의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조우영이라고 하는 범죄자, 이들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만배라고 하는 언론인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김만배 씨 누나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김만배 씨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김홍일 당시 중수부장에게 조우영을 잘 봐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검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검사, 변호사, 범죄자, 언론인, 이 카르텔을 우리는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